안녕하세요. 진짜 요즘 주유소 갈 때마다 기름값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요. 마트에서 뭐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10만 원은 그냥 넘어가죠.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바로 이럴 때 정부가 무려 26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제가 속 시원하게 파헤쳐서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단돈 10원 하나도 놓치지 않게끔 싹 다 알려드릴게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 얘긴데? 하고 고개 끄덕이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부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 그게 바로 이번 대규모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26조 2천억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정부가 이걸 전쟁 추경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면 지금 상황을 얼마나 비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이 과연 우리 집 지갑에는 어떤 고마운 단비가 되어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제일 중요한 지원 대상 여부부터, 그래서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의 다른 면까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과연 우리 집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 핵심 열쇠인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 말이 참 애매하게 들리죠? 맞벌이 부부는 안 되는 건지, 연봉이 좀 높으면 무조건 탈락인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기준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월 소득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소득이 약 974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쫙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준위소득의 1.5배, 그러니까 150% 수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중산층 가구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생각보다 꽤 넉넉한 기준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기준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하고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인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실제 대상자를 가려낼 때 바로 이 건보료 데이터를 쓸 가능성이 거의 100%거든요. 4인 직장 가입자 가구 기준으로 우리 집이 내는 월 건보료가 30만 원 중반대 이하다? 그럼 우리 집은 지원 대상이 되겠구나 하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집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셨다면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얼마를 받게 되는 건데 이번 지원금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득 수준과 내가 사는 지역, 이 두 가지 핵심 요소에 따라서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번 지원금의 핵심 특징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서 지원액이 아주 세밀하게 나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맨 위에 수도권에 사는 일반 가구는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비수도권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사람당 60만 원을 받게 되죠. 이렇게 차이가 꽤 크죠. 이 차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일반적인 4인 가족은 총 4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반면에 지방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 4인 가족은 무려 240만 원,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두에게 똑같이가 아니라 더 어려운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핀셋 지원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을 실제로 내 손에 쥐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1단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 분들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알아서 자동으로 먼저 지급이 되고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해당되실 2단계 일반 가구의 경우인데요. 정부가 건보료 데이터로 대상자를 다 정한 다음에 당신은 대상자입니다 하고 알림을 보내줄 겁니다.
그 열림을 받으시면 3단계로 넘어가서 지역화폐로 받을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을지 편한 방식을 고르시면 끝. 마지막으로 지급 시기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번 추경 예산에 단순히 현금성 지원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추가 혜택들도 있고요. 동시에 전문가들이 이건 좀 걱정되는데 하는 지점들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금 지원 말고도 이런 보너스 같은 혜택들이 숨어 있습니다. 평소에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신다면 K패스 환급률이 엄청나게 오르고요. 화물 운송업 하시는 분들은 육아보조금이 더 나옵니다. 또 영화나 공연, 숙박 할인 쿠폰도 풀린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큰 돈을 푸는 데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지금도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이 가장 크고요. 또 당연히 나라빚이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육아 지원이 오히려 에너지 절약 노력에 감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확인한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행동 지침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지원금은요, 그냥 정부가 주는 시혜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발표만 넋놓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바로 최근에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꺼내서 우리 집이 얼마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지원 대상이 될지 아닐지 미리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6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정책이 당장 우리 가족의 팍팍한 삶의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 전체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생각하면 이게 혹시 독이 든 성배는 아닐까 하는 고민도 필요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